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체육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죠? 운동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수학해야 돼. 숙제도 다 못했어.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은 만 10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실은요, 체력뿐만 아니라 체격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이가 만약에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라면요, 10살까지 뭐 따로 국영수 공부 안 해도 책을 좀 읽히면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은 그렇게 한번 뭐 책이나 운동이든 이렇게 몰입을 했던 아이들은요, 10살이 지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공부를 그때 시작을 한다고 해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도요. 늦게 머리가 트였다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을 잘하는 친구 중에서는요. 머리가 나쁜 친구가 없어요. 저는 체육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는 체육 교육을 꾸준히 시켜왔어요. 제가 만약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면 당연히 뭐 축구라든지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뭐 야구, 농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야구도 마찬가지로 할 수는 있는데 워낙 여자애들이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홍일점으로 가기에는 저희 아이가 운동신경도 많이 부족하고 좀 부끄러움도 많은 스타일이라 그냥 여자애들이 하는 운동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도전적인 운동은 하진 않았고 개인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팀워크로 연결을 시켜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했던 게 뭐 발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듬치료도 잠깐 했었고요. 좀 꾸준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줄넘기 그리고 검도입니다. 실은 발레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했으니까요. 아이가 만약에 발레 소질이 있었다면 전 사실 전공까지 시킬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체형이 굉장히 아쉽게도 뭐 저랑 비슷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레에 적합한 체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은 좀 쉽진 않겠다. 그냥 발레를 즐기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요, 발레를 하고 나서 저희 아이가 좋아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신감.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단체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동심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정말 발레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체에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굉장히 유연해졌고요. 팔다리가 조금 길어지고 목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저는 그거는 발레의 스트레칭 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줄넘기 많이 했었고요. 그랬더니 정말 체력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영. 수영은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왜 기본일까요? 생존과 관련된 것은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배우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다양한 영법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수영을 할 줄 알아도 수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두려움은 없더라고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면 뭐 바다에서든 강에서든 물이 무서워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기 때문에 수영은 꼭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활동이 바로 검도거든요. 검도는 아빠가 하고 있는 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빠와 딸이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을 좀 꿈꾸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체력도 기르고요. 그리고 정신 수양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운동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운동은 또 성인이 되어서도 쭉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남는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활동적인 저희 둘째 딸이 있어요. 저희 둘째 딸은 전 처음에 이제 발레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발레를 1년 해보더니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요, 태권도 하고 싶어요. 왜? 하고 물어봤죠. 태권도는요, 정말 신나고 재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어떻게 알지? 그게 바로 어린이집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데, 태권도라는 그런 놀이체육을 했던 거예요. 배련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를 정말 한 6개월을 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켜줬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 6살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시즌별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스키 같은 경우, 뭐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은 해보는 거 좋아요. 자, 운동은요. 시간이 되면, 그리고 기회가 오면요.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줄넘기, 수영 이런 것들은요. 조금 미리 배워두면 좋아요. 왜냐? 여행 가서도 쓸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도 잘 까먹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전거 어렸을 때 타면요. 한동안 안 타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타면은 굉장히 잘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배워놓으면 한참 쉬어도 나중에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잘 생각은 안 났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 하면서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뭐든지 배워놓으면 남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체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거 알기 되게 힘들어요. 이런 것으로 뭔가 학습의 동기부여를 해주기가 저학년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왜냐면 운동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내가 배워서 연습한 만큼 참 결과가 나와요.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자유형을 꼭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자유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지만 어떤 친구들은 6개월 가까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배울 수는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나 원래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못했는데 수영 진짜 하나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되면서 그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의 자신감도 굉장히 생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요, 자존감도 올라가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또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에 효과들이 되게 좋은 게 많다 생각이 들어요. 자, 48개월 이전에는요, 어떤 운동이 좋으냐, 규율이 없는 운동이 좋아요. 그냥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오른쪽 왼쪽 꼭 그렇게 해야 돼, 방향을 맞춰야 돼, 이런 운동은 아이들에게 자칫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8개월 이전에는요, 마음껏 뛸 수 있는 생활체육하는 거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규율이 있고 그 규율을 지켜야 하는 그런 운동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48개월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을 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에는 항상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배우게 되면요, 이 룰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는 이런 룰이 있고 학교에서는 이런 룰이 있고 이것을 이미 운동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룰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에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운동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기별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유아 때 수영을 하면 좋을까요?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은 유아 때 수영을 해도요, 한 2년 안에 웬만큼 저병까지는 아니어도 뭐 평영 정도는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저병 이후에 오리발까지도 마스터를 할 수 있겠죠. 아이가 물을 무서워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조금 천천히 배워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영을 배우기 가장 좋은 나이가 7세 후반기부터 한 3학년, 그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학년 말 이후에는요,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영장 가기를 조금 꺼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이 수영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초등 저학년 때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큰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성인보다는 확실히 두려움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자전거도 가르쳐야죠. 줄넘기도 가르쳐야죠. 그렇죠? 요즘 줄넘기 학교에서 인증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줄넘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전 줄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뭐죠? 걷기. 그렇죠? 요즘은 운동을 이제 외부 시설에서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 집에서 하는 운동도 있겠지만 가장 간편한 건 걷기죠. 요즘 어머니들 아이들 걷기 힘들다고 날씨가 덥다, 날씨가 춥다라는 이유로 가까운 거리도 많이 태워주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세요. 내가 시간을 따로 운동을 보낼 시간을 아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학원을 간다, 아니면 학교를 간다 했을 때 차라리 우리 아이를 좀 걷도록 하세요. 이렇게 평소 생활이 차보다는 걷는 것만 해도 확실히 걷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저도 차를 갖고 다니는 날은 하루에 2,000걸음 걸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차가 없이 걸어 다니는 날에는 한 6,000에서 8,000보 정도는 그냥 채워지더라고요. 그만큼 운동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아이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엄마 힘들어, 안아줘, 그쵸? 우리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업어서 집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요, 너무 힘들 땐 도와줘야겠지만 엄마가 잠깐 기다려줄게. 같이 여기서 쉬고 그리고 또 다시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은요, 아이가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 있죠? 체육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요. 운동 한 가지만 꾸준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항상 쓰는 근육만 쓰거든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운동의 종목을 조금 바꿔보면요. 어떤 운동은 어깨를 많이 쓰고 팔을 많이 썼는데, 이 운동은 다리를 더 많이 쓰네? 신체에 골고루게 발달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호하는 게 전신 운동이지만 전신 운동이 아닐 경우에는 종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체육은요, 보통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쯤 되면요, 많이 그만둬요. 근데 아이가 또 지내다 보다가, 체력이 좀 떨어져요. 그럼 다시 5학년쯤 되었을 때, 우리 운동해야 돼. 다시 그러면서 원래 했던 줄넘기를 한다던가, 태권도를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냥 운동은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항상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저희 가족은요, 한 사람의 꼭 하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체육 활동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해야 할 시간까지 끌어쓰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초등 고학년이라고 해서 체육 활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고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체육 활동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체력을 길러놔야 나중에 공부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 중에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나는 다 괜찮았는데 체력이 좋지 않아서 좀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진짜 뒷심 발휘해야 되고 진짜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건강해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기초 체력이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결론은 체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육에 대해서는 너무 언제 무엇을 하고 뭐 가성비를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가 신체 발달을 골고루 잘 할 수 있고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려면요. 먼저 이것저것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애는 겁이 많으니까 태권도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수영만 시켜야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운동에서요. 이 체육에서 어느 한 종목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운동은 잘 모르지만 이제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배워볼래? 했을 때 쉽게 주저하진 않아요. 나는 이 운동도 잘해왔으니까 잘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새로 배워도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공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을 아주 열심히 해서 제일 잘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100점을 맞는 경험을 맞게 해주면 다른 과목도 나는 공부를 하면 잘하게 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성공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체능 교육에서 체육은요. 언제 그만둬야 되지?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예체능 중에서 끝까지 가져가야 할 것은요. 바로 체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은 생존과 관계된 거다. 우리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